안녕하십니까, 이피디입니다. 오늘은 건강 컨텐츠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어디까지나 제 경험상 나온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40, 50 이 정도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여성분들은 유방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은 남성분들은 전립선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이번 주말이 추석인데 35도래요. 제가 전에 맨발 걷기 관련 주제로 영상을 꽤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나온 그 맨발 걷기의 효과가 전립선 쪽이 좀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역시 많이 개선된 걸 느꼈었고,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요, 2018년쯤에 아마 맞을 거예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때 아랫배 쪽이 이렇게 꽉 찬 느낌으로 통증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난생 처음 비뇨기과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사실 비뇨기과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좀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치질 쪽, 항문, 이 아랫부분, 우리 신체 장기의 이 아래쪽은 좀 가는 거를 좀 꺼려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아이고 나 뒤질 것 같아 이런 경우 빼놓고는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갔다는 거는 오죽했다는 얘기겠어요? 아랫배가 아프면서 소변도 잘 안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비뇨기과에 가게 됐죠. 큰 병원도 아니고 동네 의원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 두 가지예요. 그 전부터 제가 40대 초반부터 머리카락이 겁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도 걱정이 되고 대머리가 될 바에 흰머리가 차라리 낫다고 하는 우리 만올림의 그런 멋진 명언과 함께 저는 탈모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굳은 신념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전립선 약이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됐죠. 거기에다가 전립선 증상도 나타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전립선 약을 타면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일석이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탈모용으로 그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은 이게 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비싸요. 그래서 전립선 관련 어떤 진단을 받은 다음에 처방을 받으면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일석이조를 위해서 비뇨기과에 갔는데요. 원래 전립선 이쪽 관련 제 증상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군대 갈 때 이때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 갈 때 우리 엄니가 제일 걱정했던 게 게을러 가지고 아침마다 못 일어나고 고참한테 얻어 터질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거는 우리 엄마 걱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 걱정은 소변 자주 마려운데 훈련 받다가 맨날 소변 마려워서 훈련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었는데 사실 군대에서 소변 마려울 걱정은 사실 없더라고요. 왜냐? 땀을 엄청 흘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막상 닥치니까는 버틸만 합니다, 군대도. 근데 군대 갔다 온 다음에도 소변 자주 마려운 증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0대 중후반쯤에 드디어 아랫배가 빵빵해져 가지고 통증이 오면서 소변도 평소보다 찔끔찔끔 나오는 증상이 생김과 동시에 이제 이 탈모에 관한 정보까지 얻으면서 그러면은 무조건 가야겠다, 약을 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었죠. 근데 전립선 약을 처방 받으려면은 검사를 해야 돼요. 전립선 비대증 혹은 뭐 염 이런 걸 증상이 있다는 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입력을 해야지 건강보험 되면서 저렴하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죠. 어떤 검사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알 거예요. 엄청나죠? 생각만 해도 그냥 짜릿하죠. 자, 병원에 가면은 먼저 요속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소변에 어떤 안 좋은 게 있는지 소변 검사도 하고요. 소변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피를 뽑아서 전립선 암과 관련된 PSA 수치도 확인합니다. 그거는 한 며칠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제가 실실 웃은 이유를 알겠죠?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대장 내시경하고 좀 비슷해요. 맨정신에 똥꼬에다가 그 초음파 렌즈를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씌워 가지고 쑥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똥꼬에 집어넣고, 그 집어넣는 순간은 대장 내시경 맨정신으로 받을 때보다 더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게 부드럽지가 않고 약간 좀 굴곡이 있는 거라서 좀 아파요. 뭐 젤 같은 걸 바르긴 하지만은 하는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방향을 돌려가면서 전립선 방향으로 렌즈를 맞추고 이제 초음파로 촬영을 하면서 사이즈를 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립선의 어떤 뭐 결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크기. 근데 전립선은 크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환산해서 무게로 측정을 합니다. 보통 정상이 20g을 넘기면 안 돼요. 무게가. 제 걸 측정했더니 2018년도에요 25g이 나왔어요. 25g. 이게 더 커져 가지고 30g 넘어가면은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이미 이제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타게 되죠. 그 약이 바로 피나스트리드? 피나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우리 탈모인들은 흔히 피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나스트리드를 처방받아요. 원래 정품은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 특허가 끝나가지고 카피약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대신 성분만 확인하면 돼요. 피나스트레드 성분만 확인하고 그 약을 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의사한테 얘기한 거는 사실 탈모도 좀 신경 쓰려고 겸사겸사해서 왔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걸 주냐면은 약에 이렇게 십자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탈모에 영향을 줄 때는 그 전립선 약의 4분의 1만 먹어도 되거든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쪼개기 좋게 십자 모양으로 된 걸 줘요. 그럼 손으로 툭툭 잘라 가지고 4분의 1, 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처방을 받으면은, 그러면 4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오직 탈모만 생각한다면 한 달치 처방 받아서 4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해주는 전립선 치료제 또 하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탈모인들이 보통 걱정하는 게 피나스티리드나 또 하나 성분이 있거든요. 두타스티리드인가 뭔데, 하여튼 우리는 흔히 이제 두타라고만 얘기해요. 그 성분 약 두 가지가 있는데, 탈모약 또 전립선 치료약 이걸 먹으면은, 피나스트레이드라든가 두타 이걸 먹으면은 몸에 기운이 없고 성욕이 감퇴하고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 없었어요. 기운이 빠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달 꾸준히 매일매일 먹다가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 소변 누는 거, 그 다음에 복부가 팽창해 있는 거, 이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 누는 것도 전보다는 좀 좋아졌고요. 그렇다고 뭐 콸콸콸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요속 측정했는데 엄청 느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몇 년 됐냐? 18년, 올해가 24년이니까 6년 동안 가끔 먹으니까 그것도 그냥 먹는 것도 귀찮더라고. 처음에 한 3달은 꾸준히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끔 먹었어요. 이 4분의 1 잘라놓은 거, 그 조그만 것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탈모도 좀 이제 덜, 머리도 빠지는 것 같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게을러진 거지. 그래서 한 달치 받은 걸로 거의 6개월 먹었고요. 가끔은 거의 1년 만에 한 번 간 적도 있어요. 의사가 나보고 개선에 의지가 없다, 좀 자주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딱 끊지는 않고 꾸준하게 먹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 6개월 동안 이제 맨발 걷기를 했죠. 우리 동네에 그 유명하신 분, 전립선 암을 맨발 걷기로 완치했다는 분, 우리 이웃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언론 보도도 보고, 그리고 작년에 맨발 걷기가 굉장히 광풍이었잖아요. 올해는 조금 시들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생로병사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6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못했죠. 너무 추워서 못해요. 발이 얼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 발바닥이 애기 피부라서 너무 센서티브 해가지고 하다가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하나도 못하고 봄 되면서부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지금도 게을러서 잘 안 나오게 되는데, 또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나와. 어쨌거나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맨발 걷기는. 그리고 올해 지난 8월 초에 오랜만에 약을 처방 받으려고 비뇨기과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또 혼났어요. 또 6개월 만에 갔거든. 못해도 4개월에 한 번씩은 와야 되는데 약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탈모 관련된 거는 멈추면 안 돼요, 약을. 피나스트레이드 멈추면은 머리카락이 다시 후쑥 빠져요. 그냥 탈탈 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가는 게 이제 슬슬 게을러지다 보니까는 6개월, 8개월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자주 먹지는 않았다는 게 일단 키포인트고요. 갔더니 오랜만에 왔으니까 똥꼬 검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했던 검사랑 똑같이 소변 검사, 요속 검사, 피 검사, 그리고 초음파, 전립선 크기, 6년 전과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사실 많이 좀 쫄아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약을 좀 게을리 먹었고 건강관리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딴에는 신경 쓴다는 게 작년에 맨발 걷기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를 꾸준히 먹긴 했는데 그것도 게을러 가지고 뭐 2, 3일에 하나씩 먹고 1000ml짜리. 그래서 딱 검사를 했는데, 그거는 금대산에 올라가서 맨발 걷기 하면서 녹음을 할게요. 아따, 오늘 진짜 덥다. 올라오는데 힘드네요. 자, 그럼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의사가 계속 보면서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크기가 중요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보더니 뭐 이상한 모양도 없고 그리고 염증도 없고 이러더니, 크기 재볼까요 하면서 조금 있더니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은, 이씨 이거 커진 거 아니야? 얼마나 커졌지? 저는 조금만 커지길 바랬는데, 커지더라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크기가 줄었습니다. 깜짝 놀래요. 본인도 놀라는 거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 찍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방금 저랑 인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영상 중에 전에 그 전립선 암 치료했던 분, 우린 이 동네에서 박성태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전립선 암 말기 병원에서도 포기한 분이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완치됐다, 그런 전설적인 분이거든요. 제가 인터뷰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모님이랑 그 교수님이랑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는 여기 오면 항상 계세요. 매일 이 시간에,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여기서 매일 요즘도 하고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나 저기 앉아서 좀 쉬고 계신데, 어쨌거나 의사가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크기가 줄었다는 거예요. 오잉? 나도 사실 믿지를 못했는데 크기가 줄었네요 이러면서 이제 다 하고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2018년에 왔을 때 그때 기록된 영상이랑 그 사이즈를 보면서, 당시에는 25g이었는데 지금은 사이즈 측정 딱 해주면서요, 지금은 20g이랍니다. 뭐 0. 몇 g 차이는 오차는 있지만은 20g, 엄청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20g 아래가 되면은 거의 일반적인 평균인데, 목이 그 6년 동안 5g이 줄어든 거예요. 대박이죠. 2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나는 전립선이 커지는 거를 막는 효과만 그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기를 줄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6년 동안 내가 뭘 했을까요? 나는 이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담배를 끊었고요. 담배는 한 2년 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피나스트레이드 약을 매일은 아니지만은 전립선 용량의 4분의 1 크기로
한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렇게는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게을러도 2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탈모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도 꾸준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비타민은 옛날부터 그 전부터 항상 복용을 해왔던 거고, 영양제 멀티비타민으로. 그리고 작년에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 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빼놓고 거의 매일 했었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오늘도 지금 한 열흘 만에 온 것 같은데, 아이고 발바닥 아프다 진짜. 하여튼 조금 하긴 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더 이상 한 게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사실 이건 암만 생각해도 대단하거든요. 그 전립선 약에 대한 정보를 봤더니 대부분이 더 크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전립선이 이렇게 약간 물컹물컹하게 해가지고 소변 보는데 길을 잘 열어준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고,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하는 그런 문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와, 여기서 오니까는 경치 좋죠? 산에 오면은 이 맛에 옵니다. 근데 지금은 모기가 굉장히 많고 좀 습하네요. 일단 뭐 지 혼자서 크기가 작아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소변이 뭐 폭포수처럼 콸콸콸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소변 나오는 그런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크기가 줄었다고 하니까, 내시경 초음파로 직접 봤으니까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인 거죠. 크기가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만족을 하는데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6년 동안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는 약인 것 같아요. 약. 피나스트레드. 물론 띄엄띄엄 먹긴 했지만은 피나스트레드 약이 전립선에 큰 도움이 됐다. 최소한 더 크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요, 탈모 있으신 분들도 피나스트레드에 대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만약에 기운이 좀 없거나 뭐 성욕이 감퇴하거나 이거는 뭐 한 1%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설사 그런 부작용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탈모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쪽 많이 가보면은 한 달이면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탈모 있으신 분들 꼭 드세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 꼭 드세요. 저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담배를 끊었다거나 혹은 맨발 걷기를 했다거나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다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약이 있으면 써야죠. 그리고 남자분들 이 비뇨기과 와서 전립선 크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새로운 경험 한다고 생각하세요. 재밌어요. 하고 나면은. 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간호사 옆에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뭐 대장 내시경도 하는데 그 정도 못하겠어요? 저는 내시경도 이 마취하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맨정신으로 합니다.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다 알죠. 어메 더워라. 그리고 또 도전정신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가끔이라도 맨발 걷기 한 다음에 발로 딱 씻는 순간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어떤 병을 치유하거나 그럴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걷기 운동하는 거라면은 맨발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전립선 치료제 또 탈모약 그 성분이 제가 2개가 있다고 했죠. 피나하고 두타.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피나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나가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두타로 바꾸신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전립선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같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피나스트레이드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다가 한 2년 정도 해보시고 검사를 또 해가지고요. 오히려 뭐 커졌다 전립선이 그러면은 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자, 오늘은 제 경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저랑 같은 상황에 있으신 중년에 접어드신 남성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의사분들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70세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전립선 비대증 혹은 뭐 전립선 염, 전립선 암 때문에 그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요. 최근에 제 친구 아버지도 이제 막 80이 다가오는데 전립선 암 그 PSA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수치가 뭐 7, 8 이런데요. 그런데도 암 판정 받으셔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전립선 암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생존율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해요. 완전히 말기가 됐고 전이가 엄청나게 되지 않는 한은 항암 치료 받고 수술하고 하면은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친구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니까는 항암 치료를 하는데 거의 기저귀를 차고 있을 정도로 계속 피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받으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뭐 생존율은 높다고 하지만은 치료하는 과정이, 항암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드니까 미리 40대, 50대 이때부터 준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운동으로는 맨발 걷기가 전립선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러면은 피나스트레이드 약, 초음파 검사 받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대증하고 암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하는데 뭐 사람은 모르는 거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간만에 건강 콘텐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 경험담이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 40대, 50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40대하고 이렇게 같이 낑구고 싶어. 40, 50대라고 나는 꼭 하고 싶어요. 나는 5, 60대로 이렇게 안 끼고 무조건 40, 50대로 나는 끼우고 싶거든요. 어쨌거나 40, 50대이신 분들 건강관리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땀이 엄청나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피디였습니다. 또 만나요.